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입니다. 대국민 사과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의혹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지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말뿐입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언급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지만 잠시 당을 떠난다는 그의 말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건 당장 민주당과는 작별하지만 코인 스캔들과는 헤어지지도 떠나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첫 소식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건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중요한 시기에 당에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입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쯤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상무위원회를 열고 탈당 의사를 먼저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무위원을 통해서 다들 먼저 알리고 탈당하겠다고 알리고 오늘 탈당할 겁니다. 또 상황상 내년 지역구 총선에 출마도 불투명해졌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탈당에 이어 총선 불출마 가능성까지 밝힌 겁니다. 당시 지역 상무위원과 고문까지 30여 명이 함께 있었는데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지역 일꾼을 원했던 주민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재산이 더 있는데 숨겨버린 게 되는 거니까 경선하게 맞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개인이 아니고 그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자리니까. 김 의원은 앞으로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지만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검찰 수사 역시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별도의 유감 표명조차 없었던 김남국 의원과 달리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시작으로 코인 논란까지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 소속 전현직 의원 탈당에 당 안팎에선 위기론이 터져 나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의 이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쇄신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도 숙였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표는 국민 삶을 챙겨 써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민주당은 3시간째 쇄신의총을 진행 중인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쇄신의총에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최근 불거진 당내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원총회 초반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의총을 공개로 진행하자고 주장하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비공개로 전환해 현재 3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총에서는 당 쇄신 방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 의원들을 사전 조사한 결과를 공유하고 자유토론도 진행했는데요. 자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놓고 벌써부터 친명계와 비명계 간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서 늦은 밤까지 난상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앞서 당이 권고했던 코인 매각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장 징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 차원의 진상규명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이 의혹의 실체는 김 의원이 그간 수없이 비난해왔던 검찰 수사,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규모, 종잣돈 마련 방안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상임위 활동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논란에 대한 윤리감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나 윤리감찰단에서 하는 부분은 탈당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원 당규의 징계 절차 중 탈당할 경우 조사를 계속하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김 의원은 정식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어서 더 조사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권고한 가상자산 매각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당내 비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막을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자유의사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가상자산 매각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 자산이니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유준 기자와 함께 김남국 의원의 탈당 후 폭풍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김남국 의원이 쇄신의총을 6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네, 김남국 의원은 오늘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는데요. 어제 오후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원들을 만난 뒤에 탈당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에 부담이 되니 결단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또 대체불가 토큰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한 것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당으로 논란이 옮겨붙을 조짐까지 보이니까 이렇게 탈당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 기자,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진상조사를 자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탈당하면 이게 다 중단이 되는 건데 조사받겠다더니 탈당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조사를 자처한 게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9일간의 김 의원이 내놓은 입장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6일 첫 입장문에서는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전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었고요. 그 뒤로도 수차례 입장문을 내면서 은행 출금 내역과 가상화폐 잔고까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대처에 당 안팎의 비난이 일자 9일 처음 사과를 했고요. 다음 날에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 의원이 탈당계를 내면서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불가능하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민주당 내부 조사위에도 코인 거래 내역과 초기 투자 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아하, 신의 한 수 이렇게 꼬집었군요. 그런데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입장문을 보니까 잠시 당을 떠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민주당 당원 당규 상에는 1년 뒤에는 가능합니다. 당원 당규에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경우에는 5년 내 복당이 불가하도록 했지만요. 김 의원의 경우 당대표의 윤리감찰 지시만 있었을 뿐 정식 징계 요청이나 윤리심판원 제소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위로 문자를 보내는 지지자들에게 함께 슬퍼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답장 문자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의원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재기를 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하, 재기를 노릴 수도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최근 송영길 전 대표,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줄줄이 탈당했는데요. 이번에 김 의원까지 잦은 탈당하면서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쇄신 의총으로 의혹을 밝히겠다더니 시작도 하기 전에 탈당부터 시킨 것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져서 서둘러 꼬리 자르기부터 한 것은 아닙니까? 네, 김의원 선에서 끝나지 않는 또 다른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게임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코인, 즉 P2E 합법화를 위해 관련 업체가 국회에 로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소문이 무성했다면서 코인 전수조사 요청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국회 로비 의혹으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민주당 이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반응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책임 있는 의원의 모습이며 자생, 당생의 길이라고 했고요. 한 친명계 최고위원도 채널A 통화에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남국 의원의 무책임한 탈당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다 분노하고 있으니까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도 제소해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 조사를 끝내지 말라 이런 주장이 많았다고 비공개 의총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책임 있는 의원의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군요. 이재명 대표는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과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의정활동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특히 그 부분을 언급하며 사과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정말 불철주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국민들께 또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쇄신 의총을 통해 당내 자정 방안 마련해보자고 했는데요.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4번째로 한미일 3국 정상도 6개월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댑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19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 일정 중 하나는 마지막 날인 21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나 대북 공조,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됐었던 북한 미사일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나 이를 위한 3국 협의체 신설 등 새로운 합의나 공동 성명은 발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호 조율 내용을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기존 체제의 점검을 통해 삼각 공조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의 외교 정책은 자유의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고 경제 안보, 실리 외교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지난주 정상회담을 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2주 만에 다시 만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방문해 참배합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의 동시 참배는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G7 전 16일에 방한하는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하고 G7 폐막일인 21일에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흑주술을 의심했던 부모 묘소 훼손 사건. 사실은 이 대표를 위한 기보충 작업이었는데 이 사건 그냥 해프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식 형사사건으로 피의자 4명이 입건됐습니다. 당초 문중 관계자가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은 이 대표 지지자들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모 묘소 훼손 사실을 밝힌 건 지난 3월. 봉분 주변에 구멍 4개가 뚫렸고 날생자와 밝은 명자와 함께 흐릿한 한자가 적힌 돌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일종의 흑주술로 후손의 절멸과 패가 망신을 저주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 씨 등 4명을 입건해 이번 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묘소 훼손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 씨와 70대 등 2명에게는 분묘 발굴죄가, 이를 도운 2명에겐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 기운을 올려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기보충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1일 날인가 그 선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기를 보충해주면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야,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동행을 했던 거죠. 피의자 중 3명은 이 대표와 같은 경주 이시성을 쓰고 있지만 기존 알려진 것처럼 문중 관계자가 아닌 단순 지지자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는 선처 의사를 밝혔지만 분묘 발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땡땡의 진심 뭘까요? 야구입니다. 야구군요. 야구의 진심.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야구 대회에 참석했습니까? 네, 오늘 용산 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에서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가 열렸는데요. 마침 결승전이 열렸던 현장에 윤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뛰는 걸 보니까 이 용산으로 온 게 얼마나 잘 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구심이었군요. 자, 윤 대통령이 야구를 좋아하는 건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야구로 유명한 충암고를 졸업했죠.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도 야구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야구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박찬호 같은 야구 선수 혹은 대통령 하나, 둘, 셋. 야구 선수 축구, 야구를 다 좋아했는데 야구를 훨씬 좋아했다고 봐야죠. 친척 형들하고 아침밥 먹기 전에 캐치볼 하고 동네에서.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도 찾았는데요. 축구 클리닉에 참여해 어린 선수들과 패스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은 야구 점퍼 어디서 자주 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대구에서 있었던 2023년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에 나섰을 때도 같은 국가대표 야구 점퍼를 입었죠. 미국 국빈 방문 때도 이 점퍼를 입고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야구 사랑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친교 선물로 빈티지 야구 물품 액자 등을 선물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아하, 공공연한 사실이라.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보이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에 매달리던 것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먼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정회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절대.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이번 거에서 남은 10억 넘게 비트코인 코인 남아.
아니 이 대목이 눈에 띕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재산이 10억 넘게 있다. 김남국 의원에게 들어서 아는 얘기겠죠? 장경태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재산 신고 10억 원이 넘더라. 또 코인으로 벌었다더라. 그 정도다. 그 외 아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최강욱 의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 코인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4월 민주당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 하는 거냐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던 것 기억하시죠? 당초 성적 표현을 지칭하는 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최 의원이 이 짤짤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한 매체 기자가 지난해 8월 최 의원과의 미공개 인터뷰 내용이라며 짤짤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을 공개했습니다. 최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온라인 회의에서 얼굴을 비치지 않자 코인이 생각나 지금 짤짤이 하는 거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 의원은 이 기자에게 원래 코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나도 옛날 사람이라서 짤짤이라고 표현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당내에서 김 의원이 코인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자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지만 동료 의원들이 사전 경고를 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 이동은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습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지난 10일 실리콘밸리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 정장 대신 청바지 차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만났습니다. 두 기업인은 글로벌 주요 재계 인사의 사교 모임 선밸리 콘퍼런스 등에서 만나왔지만 별도 회동을 가진 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두 사람이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2019년 테슬라가 설계한 자율주행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삼성과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고객 커스터마이저 형식으로 삼성전자에 요청을 하고 삼성전자에서는 그러한 AI 반도체를 주문 제작형으로 생산하는 그런 식의 윈윈 전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이 테슬라뿐 아니라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등 첨단 기업을 이끄는 머스크와 각종 차세대 기술 협력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이 회장은 역대 최장 기간인 22일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그제 새벽 귀국했습니다. 출장 기간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 등 2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을 만나 위기를 극복할 미래 비전 구상을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주지만 제한되는 거라 외부 통신망을 활용해 숨겨놓은 재산을 마음껏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 대표 코인 지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백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온텐액으로 구금 2달 만에 보석금 5억 8천여만 원을 내고 풀려난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 변호인이 제공한 집 밖을 벗어날 수 없지만 통신과 서신 교환 금지, 접견 제한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언제든 범죄 수익 등 각종 자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6일 특정 계좌에서 24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가, 지난 8일에는 또 다른 계좌에서 5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가 현금화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권도형 대표 코인 지갑에는 650억 원 상당이 들어있고 당장 현금화 가능한 금액도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것을 압류하거나 몰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은 자기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권도형은 범죄 사실이 확실하니까 그 사람의 다른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간 사람은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권 대표가 실명 확인을 하지 않는 중국 바이낸스 거래소 등을 활용했다면 소유주 추적은 쉽지 않습니다. 또 자금 대부분이 미국 서클사가 발행한 USD 코인 형태인데 서클사 협조 없이는 동결도 어렵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 대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권 등 2,333억 원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지만 50조에 달하는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 결국 미국과 한국 중 권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나라가 자국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상해줄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몬테네그로 재판이 끝난 뒤 어디로 송환될지가 결정되는데 신병 확보 총력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 몸 하나 못 가누던 이 사람은 주변 시민들이 막아서자 내 인생 왜 신경 쓰냐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 인생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 인생 망칠까 봐 걱정되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삼거리.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휘청이더니 그대로 넘어집니다.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더니 한참 만에 다시 올라타고는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갓길에서 다시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다가와 오토바이를 세워줍니다. 하지만 곧 운전자가 못 가게 양옆에서 붙잡고 다른 시민은 신고까지 하는데 정작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합니다. 음주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하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민을 그대로 밀치고 출발합니다. 30대 남성이 시민을 치고 도주하려다 붙잡힌 건 지난달 8일 새벽 6시 반쯤.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일으키지를 못하고 자꾸 넘어져서 내 인생 왜 신경 쓰냐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 사람을 막 오토바이로 밀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경찰이 왔는데도. 이 사고로 시민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아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했더니 이미 음주운전으로 350만 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져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로 오토바이도 계속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한 번 붙은 불은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터리 충전 중에 불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 기자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선 충전하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요. 검게 타버린 차량 부품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녹아버린 충전기도 망가진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일반 장소보다 더욱 위험한 전기차 충전소 화재. 문제는 없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염이 전기차를 삼키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머, 차에서 뽑는 거야. 차에서 나네. 큰 폭발음과 함께 차체도 흔들립니다.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불길에 진화에 애를 먹었고 주변에 있던 차량 5대도 피해를 봤습니다. 두 곳 모두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과열된 배터리가 순식간에 800도 가까이 오르는 열폭주 현상 탓에 불을 끄기도 어렵고 피해도 큽니다. 언론에서 이제 가끔씩 나올 때 이제 혹시나 하는 이제 불안감은 있지만 주의를 한다면 뭐 충분히 뭐 그런 우려 없이 탈 수 있지 않을까.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79건. 3건 중 1건 이상은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대부분 충전을 하던 중 벌어졌습니다. 현행법상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 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대다수가 주차장을 지하화하는데 전기차 화재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밀폐된 구조로 연기가 빠져나가기 어렵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는 겁니다. 소방서 협조를 받아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지하주차장 진입을 시도해봤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는 2.3m, 반면 소방차 높이는 2.9m가 넘는데요. 지하주차장 충전소에서 불이 나도 소방차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동식 침수조와 질식 소화포 같은 장비들이 있지만 주차된 다른 차량들에 막혀 사용하기 버겁습니다. 환기 및 가시도가 좋지 않아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공간이 협소하여 진압 장비를 활용하기에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방화벽과 바닥 스프링클러, 질식 소화포 비치 같은 안전 기준이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하고 다르게 충전 시설이 또 지하에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 위험성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조기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늘면서 충전 시설도 빠르게 확충되는 상황. 전기차 성능이나 주행거리 못지않게 안전에도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일가족 3명이 희생되면서 현지 교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인종 혐오 범죄, 특히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수백 년 묵은 인종차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총격 사고 발생 이틀 뒤 세워진 희생자들의 추모비. 한인교포 일가족인 조모 씨 부부와 3살 아들의 추모비도 마련됐습니다. 아이가 좋아한 코끼리 인형도 놓여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He was sweet and smart and he was so cute and he was a brilliant child. I've never actually met a 3-year-old that was that smart. 미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o me, it looks like he targeted the location rather than a specific group of people.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의 옷에 극우 극단주의자를 가리키는 RWDS, 우익 암살단 휘장이 달려 있었고 SNS 계정엔 나치를 추종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게시물이 수백 건 있었다고 보도하며 인종차별로 인한 혐오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동포다 보니까 너무 놀래고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정말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만 벌써 200건이 넘습니다. 매일 한 건 이상씩 발생한 셈인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기 사고 사망자 수는 5만 명에 육박해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사고의 급증은 미국 내 유색인종, 비주류에 대한 증오 득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021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인 마사지 업소에서 20대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한인 여성 4명이 사망하는 등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를 노린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를 가장 위험한 테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s the most dangerous terrorist threat to our homeland is white supremacy.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2명 중 1명이 인종 때문에 미국 생활이 안전치 못하다고 답했고 또 미국 사회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사용 규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총기 단체와 보수층을 의식한 공화당이 개인의 무기 소지를 명문화한 수정헌법 2조를 강조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도심 곳곳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서울 광화문 일대를 둘러봤는데 놀랍게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 정당 현수막들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일부 현수막들은 성인 허리 높이 정도로 낮게 걸려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인지 재봤습니다. 80cm.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다른 연수막도 1m를 겨우 넘겼습니다. 네, 아이들 시야에도 걸리고 적어도 아이들 시야에서는 좀 높여서 길거리 다닐 때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구간에도 정당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큽니다. 가로수 하나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오가는 이곳 역사 앞엔 현수막 3개가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일주일이 됐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그치다 보니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면 지자체가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소극적 대응에 그칩니다.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물송계라든가 그거는 고소고발에 우리가 당한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약간 힘주고 기하고 있는 스마트 시대에 못 살도록 하면 알림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은 다 갈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정당 현수막을 신고나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한 법이 여전하다 보니 손을 댈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을 지정계 시대에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의회는 현행법을 어길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정원 박람회장엔 오늘 하루 10만 명 넘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개장 40일 만에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꽃길을 거닐며 여유를 만끽하고 화사하게 핀 꽃을 배경으로 봄날의 추억을 새깁니다. 엄마 아빠와 나들이 나온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푸른 잔디밭에 앉아 동요를 따라 부르며 어릴 적 동심의 세계로 잠시 돌아갑니다. 박람회장 곳곳을 누비는 관람차도 강을 오가는 유람선에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탁 들어서면은 아주 상쾌하고 지금 호수 옆에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박람회장엔 오늘 하루 10만 명 넘게 찾았는데요. 관람객들은 다양한 조언과 꽃을 보며 주말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박람회 개장 40일 만에 방문객은 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10년 전 첫 박람회와 비교해 100일 넘게 빠릅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축소해 놓은 듯한 프랑스 정원과 튤립이 만개한 네덜란드 정원까지 각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원들이 이목을 사로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에서 베르사유 궁전 갔었었는데 그 모습을 조그맣게 꾸며놓은 것 같아서 예뻤어요. 예쁜 꽃 많이 보고 가서 좋습니다. 휴가 가서 이제 봤던 것들을 국내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유명 가수 콘서트와 마술쇼,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 정원박람회 오세요.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한강 위엔 웅장한 유람선, 날렵한 요트, 둥둥 오리배만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보드와 패들, 그리고 균형 감각만 있으면 한강의 물살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보드에서 빠르게 일어납니다. 좌우로 힘차게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며 속도를 붙이고 그러다 균형을 잃으면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강에서 패들보드 국제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패들보드는 파도 타는 보드보다 훨씬 큰 보드에서 노를 젓는 레저 스포츠로 우리나라에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10,000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윈드서핑이나 카이트보딩, 수상스키에 이어 이제는 패들보드도 한강에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패들보드의 장점은 무엇보다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처음 타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드와 패들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닥 물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잘 못했어요. 지금은 적응됐는지 재밌고 즐거워요. 한강이라는 게 바로 이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옷만 입고 나와서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고 떠 있다 보면 또 여유롭고 뭔가 잡생각 없이 좀 낭만적인 면이 많이 있고 좋습니다. 물 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해 전신 운동이 되고 칼로리 소모가 높아 효과도 큽니다. 바다나 강 어디서든 가능해 서구에선 이미 대중화된 스포츠입니다. 국제서핑협회는 패들보드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수상 스포츠라는 점을 강조하며 2032년 올림픽에 정식 종목 선정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주 계절을 앞선 더위가 찾아옵니다. 우선 내일 서울을 기준으로 27도까지 오르고요. 모레면 최고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일부 동쪽 지역은 32도를 넘길 걸로도 예상됩니다. 내일 청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의 기온차는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기온이 높은 데다 햇볕도 강해서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특히 오후 3시부터 5시에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아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남부 내륙에 끼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가운데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천에 문제 제기를 할 때 탈당은 손쉬운 선택지입니다. 얼마 전엔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3사람이 탈당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위장 탈당에 이어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은 코인 논란 끝에 잠시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탈당이 손쉬운 건 혹시 복당이 쉽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당은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고 잠시 비만 피하고 오겠다는 행태는 공당의 구성원으로서 너무나 가볍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너무 가벼운 탈당과 복당.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